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성목입니다. 제목이 KT 비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5G에 대한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 큰 폭발이 있습니다. 데이터 폭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2010년도 퓨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한 300배 이상의 데이터 폭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디바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이제 나올 거고, 또 이에 맞춰진 데이터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또한 속도 또한 100기가까지도 우리가 늘어날 거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바이스 폭발, 또 스피드에서의 폭발, 또 데이터의 폭발, 이런 세 가지 큰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디바이스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로 다운로드를 받는 형태로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문자, 또 이런 거 같은 비디오, 영상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글 글래스와 같은 것들, 또 아니면 스마트워치가 보급되면서는 업로드 트래픽이 굉장히 이제 증가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러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급화되면 그냥 보는 자리에서 다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올리는 트래픽이 앞으로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또 이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헬스라든가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양한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많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거에 맞춰서 당연히 데이터 폭발이 일어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1000배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KT가 최근에 LTE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광대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메가에서 20메가로 늘어나서 서울 시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우리 고객들이 어떤가를 봤더니 20%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메가 쓸 때 하고 20메가 쓸 때 하고 모든 게 변화하면 단지 스피드가 빨라졌다는 것뿐만 아닌데 20메가를 더 쓴다는 거는 향후에 우리가 5G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도로의 차선이 넓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현재 전체 데이터 트래픽이 90%가 다운로드입니다. 주로 내리는 거, 업로드는 10%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래픽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거의 50대 50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많은 양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 폭발이 다시 한번 여기서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라우드와 이러한 연관성입니다. 지금 앞으로의 무선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도로를 넓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이러한 올라온 트래픽을 우리가 저장하고 또 이 저장된 거를 분석하는 이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선수들이나 이런 데서 현재까지는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카메라에서 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중계를 했습니다. 우리 고객들도 시청자들도 일방적인, 그러니까 내려오는 데이터만 봤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다양한 카메라가 이 선수들의 헬멧, 또 고글 이런 데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금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우리가 TV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화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F1 경기 때 실제 차 안에서 드라이버가 모는 이런 화면도 봤고, 또 야구 경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에서의 시청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은 1대1 형태의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원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시청을 못 하는데 ENBMS라는 이러한 그 기술을 활용하면은 그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와 이런 앞으로 LTE 고속 또 5G 이런 거는 계속 이제 맞물려서 간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스피드도 뭐 현재 LTE 그 20메가, 20메가 또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300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좀 5G로 가면 한 뭐 100기가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기술들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실제로 그 우리가 그 가능성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비디오 서비스를 저희가 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근데 처음에는 그 워낙 그 이 LTE망 자체의 용량 때문에 우리가 500K나 1메가로 그 SD급 비디오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TV를 저희가 그 보면은 그 올레드 TV 모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쭉 보면은 그렇게 전송을 했을 때 처음에는 뭐 고객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구 중계 같은 거를 할 때 고객들의 불만이 뭐냐면 스코어가 보이지 않는다. 거기 보면 스코어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HD급으로 올렸습니다. 한 2메가에서 4메가 정도. 그랬더니 그게 잘 나오죠, 그냥 그 스코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UHD급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좀 섬세한 화면이라든가 또 원격 필요한 그 원격 진료 뭐 이런 거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그 스피드가 굉장히 올라가 필요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UHD급 또 뭐 3D 뭐 이 정도로 가면은 지금 정도의 스피드보다는 훨씬 그 빠른 스피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000배 이상의 어떤 데이터 폭발 또 여러 디바이스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거를 수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 여러 앞선 연사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선 액세스 방식에서의 우리가 퍼포먼스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LTE, OFDMA라는 기술을 쓰고 있지만은 좀 더 그 헬츠당 그 비트레이트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한 7 정도 수준이지만 이걸 10 이상으로 올려서 좀 더 그 효율적인 그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 마이모입니다. 뭐 지금 현재 2x2나 4x4 정도 되지만은 한 매시브 아이모 한 뭐 128x4 뭐 하여튼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로 우리가 가서 그 이 무선 액세스 방식의 용량을 늘려야 되겠고, 두 번째는 주파수입니다. 밴드위드스인데 현재의 뭐 있는 주파수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1000배나 그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여러 관계토 플랜이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파수도 그 부분적인 것보다는 통으로 주는, 그러니까 지금 뭐 광대역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캐리어 어그레이션한 기술도 있지만은 어쨌든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 20메가, 30메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700메가대의 저주파 대역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그 주파수 대역 발굴이나 또 아니면은 아예 초고 주파 20GHz 이상에서의 이런 광대역 그 주파수를 발굴해서 빨리 이러한 우리 그 주파수 그 부족에 따른 그 새로운 우리 그 가능성을 우리가 빨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그 주파수를 할당하는 거를 좀 조기해 줬으면 저희 바람이고, 또 하나는 뭐 다양한 뭐 이 캐리어 그레이시나 이런 걸 통해지만은 그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어떤 주파수가 가장 좋은지를 하는 이런 코그니티브 라디오 이런 기술도 같이 좀 발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기지국이라는 그 베이스 스테이션 문제인데, 뭐 갈수록 매크로 셀보다는 좀 작아지는 스몰 셀이 이제 대세가 되겠습니다. 스몰 셀과 그 여러 망을 같이 하는 그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이러한 그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특히 5G라는 거는 어떻게 제가 보면은 이 제너레이션 뭐 4G에서 이런 그 이쪽 부분에 강하지만은 이 우리가 1000배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 주파수라든가 또 이런 기지국 네트워크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발전해야지만은 우리가 이런 1000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헤테로지니어스 네트워크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와이파이나 3G, LTE가 좀 각각에 따로 좀 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버추얼로 좀 묶어주는 방식인데 지금 이거를 보통 ABC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Always Best Network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인데 지금 실제로 그 이런 서비스들이 좀 가능한 게 그 3G나 LTE로 잡고 있다가 좀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는 와이파이가 되고 근데 이게 이미 좀 상용화가 됐습니다. 뭐 이거 일례로 저희 KT에서 그 올레 TV 모바일이라는 서비스를 최근에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 와이파이가 되는 데서 와이파이를 보다가 그 와이파이 지역 외로 나가면은 다시 좀 그 LTE나 3G를 잡고 자기가 보던 그 방송을 계속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기술들이 같이 이제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좀 1000배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 끝으로 그 새로운 뭐 앞으로 네트워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드와 또 어떤 이 네트워크의 어떤 결합이 우리가 좀 5G의 어떤 그 큰 형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5G라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말기가 뭐 매크로셀, 스몰셀, 또 와이파이 등 다양한 방식을 한꺼번에 우리가 좀 수용하고 또 이동에 따라서도 좀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핸드오버가 되는 이런 방식의 그 액세스망이 있고 그 위에 좀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5G 세상을 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KT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미 여러 펨토셀이나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좀 클라우드 분야도 많이 저희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좀 5G 세상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